출구조사 결과 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 그다음에 국민의 미래. 자, 각각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두 분께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이게 어떤 결과를 의미하는 걸까요? 이거는 지난번에 백분 토론 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국가를 운영하면 안 된다는 의견을 여러 경로로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에 이야기했다고 국민들은 생각해요. 특히 국민들의 생각이다. 예, 여론조사를 통해서 많이 나타났고, 그런데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투표를 통해서 의지를 요구를 표출하는 것 말고는 달리 자신의 의견을 전달할 길이 없다고 생각한 유권자들이 대거 야당의 표를 던져가지고 지금 대통령 보고 바꿔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저는 제가 보기에는. 국민들의 명령이다. 예. 우리 김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최종적인 어떤 그런 식의 가치 평가는 개표가 조금 진행된 후에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은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결과에 따라서 처양지차가 되기 때문에 4년 전에 103석을 그 정도를 다시 기록할 수 있느냐 없느냐. 저 MBC의 결과만 보더라도 최대치가 99석 아닙니까? 197이죠. 네. 아니 국민의힘. 네네네. 예, 99석이면 만약에 저대로 결과가 나온다 한다면 100석 미망이고 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은 폭망이죠, 폭망. 자, 그러나 이제 0.2, 0.4, 뭐 1%, 2%포인트 차이로 지금 경합으로 분류된 지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민의힘이 100석을 넘게 되면, 그래서 4년 전에 103석을 정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넘게 돼서 하여튼 최소한 이 탄핵과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게 되면 이 총평도 많이 달라져야 되고 여러 가지 전국 전망도 달라져야 되고 지금부터 새벽까지는 100석을 넘느냐 안 넘느냐 이것을 봐야 됩니다. 지역구 의석 출구조사 결과는 이제 민주당이 142, 국민의힘이 53 이렇게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저게 사실 MBC에서 선거보도기획단에서 여론M이라고 사이트를 운영을 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저는 선거 기간 내내 넉 달 동안 그걸 참고했는데요. 이제 마지막 여론조사가 나오고 나서 여론M에서 종합한 모든 시중에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해서 우세 열세를 판정을 하고 경합 지역을 분류를 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기초로 계산했을 때 지역구가 민주당이 177개였거든. 제가 네. 계산해 본 걸로는. 네. 그러니까 저게 지금 저 범위에서 그 비례대표를 빼고 나면 네.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민주당이 나온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출구조사에 표본 오차가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개표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느 선거구가 이제 우세 열세가 바뀌고 이런 건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보면 저 범위를 산출했을 때는 통계학적으로 그 경합 우세, 경합 열세의 가능성 정도를 다 감안해서 통계적인 수치를 낸 거거든요. 네네. 저 범위를 벗어나는 거는 대단히 쉽지 않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네네. 어쨌든 그 100석 미만으로 지금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것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시민들이 거부한 거예요. 유권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하지 말라라고 네. 얘기한 거고 서로 개표 결과가 저 출구조사와는 달리 100개를 간신히 넘었다 하더라도 100개 간신히 넘었으므로 계속해서 우리가 야당이 의결한 특검법안을 거부하고 이런 식으로 내 맘대로 계속 시행령 가지고 법을 무시하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식으로 나가게 되면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더 무서운 결과를 앞으로 맞을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자, 그럼 여야 모두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던 범야권 200석을 달성하고 넘길 것이냐였는데 가능할지 어떨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지켜봐야죠. 경합이 지금 쉬운 7곳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아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경합 지역에서도 민주당이 우세한 경합이 더 많더라고요. 자,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서 자, 우리 유 작가께서는 이제 결과를 거의 단정적으로 말씀을 해서 밀어붙이시는데 일단은 국민의힘에게 100석을 주느냐 안 주느냐는 엄청난 정치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00석에서 101석, 102석, 103석, 105석이면 전국을 운영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 대통령 집권 세력으로서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필요한 잘못된 입법 폭주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것이고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되는 것이고 자, 국민들은 항상 이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 벼랑 끝 선택을 해준 경험이 많은데 이번에도 이제 새벽까지 개표를 지켜봐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100석을 몇 석이라도 넘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분석하고 종평하고 책임을 따지고 그런 논평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하나만 더 덧붙이면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이제 미래통합당이 지역구 의석이 84석이었는데 이번에 물론 아직까지 사전 출구조사이긴 합니다만은 국민의힘이 이제 53석으로 예측이 됐거든요. 이 간극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자신들이 우세하다고 판단한 지역이 90곳, 가장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이 내세운 판세 분석이 경합이 50곳 아니었습니까? 네. 그러니까 경합 지역에서 특히 저 경기, 인천,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 경합 지역의 80% 이상이 민주당 쪽으로 확 넘어가 버린 결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우세라고 꼽았던 90곳 중에서도 거의 제가 봤을 때는 20 내지 30%가 넘어가 버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옳았던 거냐? 판세 분석이. 네. 어떤 변수로 이런 식의 국민의힘으로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는가? 자, 조금 더 이제 개표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한마디만 덧붙여도 될까요? 간단하게. 아, 근데 김진 의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신데 네. 만약 정부 여당의 핵심 관계자들이 이런 태도를 갖고 있다 그러면 국가적으로 정말 큰 문제입니다. 비평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집권 세력의 책임자들은 이 결과를 보고 100석 넘기면 그래도 괜찮다는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점을 네. 좀 덧붙이고 거기에 싶어요. 대해서는 반론이 네, 그거는 이제 잠시 후에 다시 잠시 한번 후에, 이야기를 네, 이어가죠. 네. 이제 투표가 마감이 됐고 곧 개표가 시작될 텐데 총선 데스크의 열기도 지금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선 데스크였습니다.